선생님이랑 해야 되는 첫 번째 그 물리 내용은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물리는 물체들의 운동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을 얘기한다. 자, 우리는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의 운동성을 기준으로 나누면, 그죠? 물질의 상태가 아니고요. 물질의 운동성에 따라서 나눈다면 지구상에 있는 물체는 운동성에 따라 둘로 나눌 수 있죠. 시간이 지나도 그 위치에 계속 가만히 있는 물체를 우리가 정지된 물체라고 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로 옮겨갔어요 라고 하는 아이는 그럼 얘는 움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물체의 운동성에 따라 나누면 정지된 물체와 운동하는 물체 둘로 나눌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 정지된 물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얘는 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성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요 얘기 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면 정지되어 있는 물체하고 움직이는 물체들을 사람들이 뚜렷하게 구별해? 구별이 됩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병신인 거죠. 그래서 왜? 정지된 물체와 다르게 움직이는 물체들은요, 매 순간, 됐죠? 어딘가를 향해서 갑니다. 됐죠? 제가 움직일 때 매 순간 어딘가를 향해서 가요. 그게 아까와는 다르게 방향이 달라져도 상관없죠. 그 순간순간마다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또 움직이는 물체들은요, 똑같은 10m를 가는데 1초 걸리는 애도 있고 100초 걸리는 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움직이는 물체는 빠르기도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정지된 물체와 운동하는 물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움직이는 물체만이 가지고 있는 운동 상태라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그 멋진 빠방입니다. 빠르기와 방향, 이걸 줄여서 빠방. 그래서 빠방이라는 운동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운동하는 물체, 빠방이라는 운동 상태가 없으면 정지된 물체입니다. 그래서 물리에서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빠방에 대한 얘기만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체가 가다가요, 빠르게 하고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이것만 관심 있는 게 물리야. 가다가 고체가 녹아서 액체됐어요. 관심 없어. 동그라미가 가다가 네모됐어요. 관심 없어요. 물리는 그런 게 관심이 없습니다. 됐죠? 물리는 빠르기가 바뀌니 방향이 바뀌니 온전히 이거 하나에만 관심이 있어요. 됐죠? 그걸 싸잡아 운동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 상태를 가지고 있는 물체들을 우리가 움직이는 물체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 빠르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운동하는 물체가 있는데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에 나는 운동 상태를 잘 표현하려면 첫 번째 그 물체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방향을 잘 얘기해 줘야죠. 근데 방향은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앞, 뒤 이렇게 한국말로 쓰시면 됩니다. 됐죠? 그런가 하면 방향 표시가 있을 때만 동서남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방향 표시가 없는데 자기 혼자서 북쪽이야 남쪽이야 이거 틀렸다고 할 거예요. 알겠어요? 동서남북은 방향 표시가 있을 때만 쓰는 건데 똘똘아 북이야 남이야 여기는 어디니? 이거 동이다. 여기 서다. 됐지? 딴 데 가서 혹시 창피함 당하지 않게 제대로 기억하자. 이런 얘기고요. 자, 문제는 방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요. 앞으로 형아들이 하고 있는 물리에서는요. 방향을 쓸 때는 동서남북이라고 하지만 앞뒤 위아래라고 하지만 방향도 계산합니다. 이제부터. 중학교와 다르게 고등학교에서는 물체가 가다가 방향을 턴해요. 그럼 방향조차도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그 방향을 갖는 양을 우리가 벡터라고 해서 수학을 엄청나게 많이 선행을 하다 보면 벡터 수학이라는 것도 배웁니다. 그럼 벡터가 아니고 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스칼라입니다. 방향이 없는 것들. 됐어?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벡터와 스칼라로 나누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 물리에서는 막바로 방향을 갖는 벡터들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그럼 방향을 나타낼 때 여러분들은 앞방향과 뒷방향, 위와 아래처럼
서로 반대되는 방향들을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할 건데요. 이렇게 방향을 계산할 때 오른쪽, 왼쪽, 위, 아래 한국말로는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계산할 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기호로 방향을 놓고 계산한다. 자, 이때 뭐가 플러스예요? 그거는 그 문제 풀 때 네가 정하면 돼. 저는요, 2번 문제 풀 때 플러스를 앞쪽으로 할게요. 그러면 그 순간 마이너스는 뭐가 돼? 뒤쪽이란 뜻입니다. 됐어? 여러분들이 왼쪽을 플러스로 놓는 순간 그 순간 오른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정반대 방향을 표현하는 기호다. 알겠습니까? 네가 아무거나 놓고 가시면 돼요. 저는 물체가 자유낙하예요. 그러면 낙하하고 있는 이 방향을 플러스로 할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래 방향을 플러스로 놓은 거예요. 됐죠? 그러면 위쪽 방향을 뭘로 놓으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로 놓겠다는 생각입니다. 됐어? 이런 식으로 물체의 운동도 운동에서 방향을 얘기할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기호로 놓고 계산합니다. 그럼 선생님,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수학에서는 방향이에요? 아니었죠. 수학에서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뭐예요? 크다와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쵸? 근데 물리에서는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크다와 작다라는 의미를 절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아이와 마이너스 5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아이 중에 누가 더 빠른 거니? 누가 더 빠른 거니? 얘가 훨씬 빠른 겁니다. 얘는 앞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얘는 뒤쪽 방향으로 5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누가 빨라요? 절대값만 보시면 돼요. 숫자만 보시면 된다고요. 앞에 있는 뿔만은 크기를 얘기하지 않는다. 방향만을 표현한다. 그래서 훨씬 빠른 건 얘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수학적인 개념으로 물리를 접근하려고 그러면 다 틀립니다. 물리에서의 뿔만은 크기 표현하는 값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네, 놓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물리에서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언제나 방향을 표현한다는 거 잊지 마시면 되죠. 그래서 방향도 이렇게 기호로 놓고 표현한다. 그러면 움직이는 물체의 방향 표시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빠르기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이게 본론이에요.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그 거리를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에 가느냐, 그걸 우리가 빠르기라고 하죠. 빠르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그래서 단거리라고 하는 위치 변화량을 계산한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빠르기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시간 동안의 간거리, 이게 빠르기죠. 자, 시간은 스톱워치로 재시면 되는데 위치 변화량은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요, 어떤 애가요, 앞쪽으로 10m 뛰어가다가 턴해서 뒤쪽으로 4m 오고 있어. 여기까지 오는데 2초 걸렸어.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게 1번이에요. 그러면 이물체의 빠르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요, 정확하게 이물체의 위치 변화량을 얘기해야 된다. 지금부터 집중해야 된다. 자, 위치 변화량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얘는요, 앞쪽으로 10m 가다가 뒤로 백해서 뒤쪽으로 4m 왔어. 그러면 얘는 간거리가 얼마야? 14m죠. 그래서 그러면 14m라고 얘기할 때 방향을 생각했어, 안 했어? 안 했습니다. 됐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사용하고 있는 이동 거리라고 하는 건 물체가 움직일 때요.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내 발로 간 거니까 내가 간 거리를 다 더할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 건 14m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중학교에서의 이동거리 표현입니다. 됐죠? 그러면 얘는 방향을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 방향이 없는 값, 스칼라 값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요, 선생님 앞으로 가는 거랑 뒤로 가는 건 다른 얘기죠? 다르죠. 그러면 저는 방향을 신경 써서 위치 변화량을 얘기할래요. 이게 변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신경 쓴 위치 변화량, 이걸 우리가 변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신경 쓴 값 벡터 값인데 그 벡터 값의 크기 변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처음에 출발한 곳에서 무조건 상관없어요. 어떻게 가든 상관없이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이 바로 변이 방향이고요. 그리고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연결한 직선 거리가
변이의 크기가 돼요. 이거 얼마일까? 6이죠. 그래서 얘는요, 보시는 것처럼 앞쪽 방향으로 6m의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동거리가 얼마니? 그럼 14m요. 변이가 얼마니? 오른쪽으로 6m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된다. 방향에 있는 값들은 반드시 방향을 표현해야만 된다. 그냥 6m라고 쓰면 다 틀렸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동거리와 변이라고 하는 위치 변화량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어떤 애가 앞쪽으로 3m 가다가 90도 턴에서 아래쪽으로 4m 왔어. 여기까지 오는데 1초 걸렸다고 치자. 준비됐어? 자, 2번. 이동거리 얼마야? 7m죠. 변이 얼마야? 0. 아니요.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연결한 방향으로가 변이 방향이고, 이걸 연결한 직선거리가 변이의 크기야. 이거 얼마일까? 5죠. 5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앞쪽, 아래쪽 방향으로. 변이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써야 돼요. 앞쪽, 아래쪽 방향으로 변이가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하겠어? 괜찮아.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어떤 애가요? 운동장 트랙을 돕니다. 200m짜리 운동장 트랙을 도는데 A점에서 출발해서 다시 A까지 한 바퀴 돌아오는데 10초 걸렸다고 치자. 준비됐어요. 자, 세 번째. 얘 이동거리 얼마입니까? 200m. 200m 뛰었으니까. 됐어. 변이가 얼마입니까? 0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왔거든요. 됐어.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기 때문에 얘는 변이가 0입니다. 변이가 0일 때는 방향을 갖지 않겠죠. 되겠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어떤 애가 앞쪽으로 10m 뛰어가는데 2초 걸렸다고 칠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이 아이의 이동거리 얼마게? 12겠죠? 변이 얼마게? 앞쪽 또는 오른쪽으로 얼마입니까? 10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동거리만 사용합니다. 중3 과학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중3 과학 내용인데 중3 과학 내용은 윗줄만 있어요. 이동거리만 배웁니다. 변이라는 단어를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변이까지 나와서 봅니다. 한꺼번에 붙여서 보시면 비교하기 편하겠죠. 자,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동거리라고 하는 건 방향 상관없이 총간거리를 더한 값이다. 자, 근데 변이는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의 최단거리, 직선거리의 크기를 변이의 크기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그래서 똑같이 움직이더라도 그 아이의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다른 경우도 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선생님, 봤는데 다르네요? 달랐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과거나 영재고의 머리를 가져보세요. 자, 그냥 일반고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내 변이하고 이동거리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갑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의 규칙성을 찾아볼래요. 보니까 1번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컸습니다. 2번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컸고요.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컸습니다. 얘는 같았습니다. 크기만. 그죠?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4가지 경우를 썼는데 그 4가지 경우의 공통점이 이동 거리가 변이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칠판에 있네요. 그러면 변이가 더 큰 경우는 언제야? 선생님은 칠판에 이 경우만 있죠? 이 경우 없죠? 이 경우는 언제야? 공부할 때 틀리는 것도 괜찮아. 그래야 수정을 하죠. 틀리셔도 돼요. 하지만 생각 안 하는 게 가장 큰 나쁜 점입니다. 그건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자,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작을 수 있는 경우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값을 찾는다면 노벨상 그건 존재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미 나와 있죠. 변이는 출발점과 도착점을 연결한 무슨 거리라고 했어요? 최단거리. 최단거리보다 더 짧으면 얘가 최단거리일 수 있니? 없죠. 그래서 변이는 출발점과 도착점을 연결한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변이보다 더 작은 이동거리는 존재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네가 이동거리와 변이를 쓰라 그랬는데 이동거리 값이 변이보다 작아? 지구상에서 너만 그런 거야. 알겠어? 있을 수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 알았어. 얘가 최단거리니까. 그러면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클 때가 있고 같을 때가 있는데 이 차이가 뭐야? 최단거리일 때랑 그냥 그 최단거리라는 게 뭔데? 이동거리.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을 때가 언제고요? 이동거리가 더 클 때는 도대체 언제야? 최단거리로 가지 않아요. 그 최단거리로 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시작점과 끝점을 직선으로. 뭘 꼽았습니까? 여기 1번부터 3번까지의 공통점과 4번과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1, 2, 3번끼리의 공통점과 4번과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1, 2, 3번은 그 직선으로 안 가. 4번 직선으로 한 번이. 그 직선이라는 게 뭘 얘기해요? 시작점과 끝점 사이를 그 두 점을 뭘 거거든요? 뭐야? 네 번째 거는 한 방향으로 쭉 가고 나머지는 왔다 갔다 하는 두 개가 있으니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방향 아니에요. 네. 너무나 장면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1, 2, 3번은요 가다가 한 번이라도 방향을 뭐했다? 바꿨다. 한 번이라도 방향을 바꾸는 순간 얘는 가다가 방향을 터했습니다. 얘는 가다가 방향을 90도로 바꿨습니다. 얘는 방향 바꾼 거니 안 바꾼 거니? 얘는 매 순간 가는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게 원운동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한 번이라도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 반드시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커진다는 걸 느끼셔야 합니다. 얘는 방향을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이동거리와 변이값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크게든 작게든 방향을 한 번이라도 바꾸는 순간 무조건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커진다. 알겠어? 그러면 얘는요 이렇게 가요. 얘는 10에 빠르기로 간대요. 10에 빠르기로 간대요. 이동거리가 크겠니 변이가 크겠니? 이동거리가 훨씬 크죠. 왜? 방향을 바꾸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제 경로만 보면 굳이 계산? 그런 거 왜 해? 머리로 푸는 거잖아. 됐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왜? 방향을 바꾸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재 공부는요. 영재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 수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뭘 안 가르쳐줍니다. 왜? 생각하라고요. 일반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선생님들 수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하나 다 가르쳐줍니다. 왜? 생각을 안 하니까. 자세히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 머리가 막 바뀌어야 되는 시기에 너무 많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테두리만 설명하고 생각해봐 라고 하는 게 훨씬 상위권 아이들한테 맞죠? 근데 중위권과 하위권 아이들한테는 안 맞습니다. 생각해봐 그래도 생각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영재 쪽 아이들 수업하는 방법과 일반 아이들 수업하는 방법은 천차만별이에요. 엄청 달라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설명을 자세히 하시는데 이 선생님은 설명을 자세히 안 하셔서 이 수업을 못 알아듣겠어요.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반은 그렇게 수업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아이들과 영재 쪽 아이들이 여기 혼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다 해보고 있는 중이야. 두 개 다 해보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물리가 그걸 좀 자극하는 편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은 값을 막 얘기하는데 그 값을 보고 공통점을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동거리와 변이는 크기를 구해드리면 크기의 규칙성이 뭐냐? 왜 그런 규칙성이 생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자. 이게 물리 공부하는 패턴이다. 되겠지? 이게 머리가 팍팍 돌아가게 머리를 회전시키는 연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체의 위치 변화를요, 이동거리와 변이의 개념에서 설명한다. 되죠? 차이점이 있더라. 그래서 크기도 다르더라. 표현하는 방법도 얘는 크기만 나타내지만 얘는 방향과 크기를 나타내야 된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위치 변화량을 제가 알아냈으니까 이걸 걸린 시간으로만 나누면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빠르기지. 빠르기지. 됐어? 그럼 빠르기에도 몇 가지가 있겠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가 있겠죠? 그걸 뭐라 그럴까요? 이게 바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속력.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도 있겠죠?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속도라고. 이걸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력과 속도는 다른 말이었어. 다른 말이었어. 됐어? 값도 달라요. 표현법도 다르고. 자, 첫 번째 경우에요. 여러분들 실판 보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10m 가다가 뒤로 빽 해서 4m 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2초 걸렸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이동거리가 14m니까 이걸 14m를 2초라는 시간으로 나누셔야 되겠죠. 물리는요,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얘 속력은 7. 단위 계산하셨어요? 미터 퍼 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속력이야. 근데 속도는요, 여기에 있는 변이는 6이 아니고 앞쪽으로 6이죠. 그거를 2초라는 시간으로 나누셔야 되는데 방향은 방향끼리 계산,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 이런 식으로 해서 물리량을 계산하는 게 물리라고요. 됐어? 자, 그랬을 때 나온 얘 속도값은 얼마입니까? 방향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앞쪽 방향으로요. 됐어? 숫자 계산 해보시면 알겠지만 3m 퍼 초요. 이렇게 나와요.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겠냐? 두 번째 경우 볼게요. 앞으로 가다가 90도 턴에서 아래쪽으로 오는데 1초 걸렸어요. 그러면 얘 속력은 얼마니? 라고 얘기하면 속력은 무조건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야. 그러니까 얘 속력은 7이야. 속도는 얼마니? 라고 하면 앞쪽, 아래쪽 방향으로 5의 빠르기예요. 이렇게 가셔야죠. 되겠어? 세 번째요. 얘 속력 얼마니? 라고 하면 당연히 이동거리인 200m를 걸린 시간 10으로 나누겠죠. 그래서 얘 속력은 10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속도 얼마게? 0이죠. 왜? 변이가 0이니까. 열나 뛰었는데 속도가 0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어? 자, 얘 속력 속도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유일하게 얘가 같아야 되겠죠. 왜?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2초 걸렸으니까 속력 5고요. 변이는 앞쪽 방향으로 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다를 때는 당연히 속력이 속도보다 크게 나오고요. 같을 때는 같게 나오고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요. 평균 속력이 크니 평균 속도가 크니? 얘는 속력이 커요? 속도가 커요? 당연히 속력이 크죠. 왜? 이동거리가 당연히 크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고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움직이는 물체의 빠르기를 표현할 때요.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점을 인지하셔야 되고 그걸로 구한 속력과 속도는 다른 말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이해돼? 할 수 있겠어? 자, 물리는요. 빨리 안 가도 돼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자, 해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8페이지 잠깐 볼래요? 자, 8페이지에서 보시면 2번 문제, 4번 문제 해결해봐.
잡았어. 2번 보시면요. 얘는 P에서 출발해서요. 거기에 S자 모양의 도로를 달리고 있으니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P에서 Q까지 가는 모습인데요. 기억 보세요. 변이의 크기는 이동거리의 크기와 같니? 같을 수가 없어요. 방향을 바꿨거든요. 되죠? 자, 니은 볼게요. 그렇다면은 이동거리로 구한 평균 속력과 변이로 구한 속도의 크기가 누가 더 클까요? 속력이 더 크겠죠. 되죠? 자,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거니? 아니 이거 직선이야? 곡선이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민수가 등교할 때 자전거를 타고 가면 5분이 걸리고 뛰어가면 15분이 걸리고 자, 민수가 자전거를 타고 갈 때 평균 속력은 얼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아, 평균 속력의 크기가 3이라면 뛰어갈 때는 얼마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자, 우리는요.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집이 있고 학교가 있고요. 요 거리는 S고요. 근데 거기를 갈 때요. 뛰어가면 15분? 자전거 타고 가면 5분? 됐어? 이런 느낌? 그랬을 때 얘 평균 빠르기가 3? 얘는 얼마? 이런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평균 속력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총거리 시간으로 이동거리 나누시면 되죠. 자, 여러분들이 구하는 이 속력, 이 속도가 바로 평균 속력, 평균 속도 구하는 방법이야. 평균이라는 글자를 생략해서 잘 안 쓰기 때문이야. 됐어? 우리가 배우는 방법이 바로 평균 속력, 평균 속도 구하는 방법입니다. 총거리 시간으로 총 위치 변화량을 나누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속력이야, 속도야? 자, 속도 물어봤어요. 자, 그럼 평균 속도 구해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직선거리니까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은 없을 텐데. 됐죠? 이렇게 간다고요. 그랬을 때 이 거리를 가는데 15분이 걸린대요. 라고 하는 시간은 뭡니까? 시간은 속력분 거리에 하시면 이게 시간이 되겠죠. 맞아. 네. 그러니까 얘는 뛰어갈 때 속력은 모르니까 V요. V분의 S를 가면 15분 걸린대요. 맞아? 네. 그 다음에 자전거는요 라고 했어요. 평균 속력이 3이고요. 간거리가 S고요. 그랬더니 5분 걸린대. 그러면 S의 정체가 얼마야? 15야. 이 얘기잖아. 됐어? 그래서 요 사이의 거리는 15겠네. 그러면 이 15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보여요? 얘는 뛰어갈 때 속력이 얼마입니까? 2분의 이렇게 나와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풀어 나가실 수 있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평균 속력, 평균 속도라고 하는 개념은 좀 잡고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